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5월 2일 장우 매매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영상은 시청자들을 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제 매매 기록을 담은 매매 일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0.12%, 코스닥은 0.64%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냥 국내 증시는 미증시에 대비해서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인데요.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면 국내 증시는 같이 동반 상승을 해줘야 정상인 그런 시장인데 지금은 좀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과 좀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국내 증시의 거래 대금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이제 미국의 그 거래 대금 자체는 좀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죠. 미국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많이 낮아지면서 또 증시 자체가 또 그 정치 테마주 위주로 많이 쏠리고 있는 현상이다 보니까 그런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국내 증시는 전체적 흐름은 나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뭐 정치 테마는 지금 민주당과 그 다음에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자들이 계속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그런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또 민주당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과 또 조정, 얕은 조정이죠. 얕은 조정에 또 민주당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강한 얕은 조정에 갔다가 다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국민의힘에 대한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로 넘어가 보신다면 1,402원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은 곧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한 3주 전까지 1,470원대 최고점을 찍었다가 지금은 1,402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1,400원 이하, 최소한 1,300원대, 1,200원대까지는 떨어져 줘야지 국내 증시에는 좀 활력이 불 수 있다. 그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본 다음에 이제 한국 증시를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디커플링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만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있었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종목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5%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연속해서 3일 정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테크 중심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 위주의 기술 종목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다시 한번 하락폭을 만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트럼프 관련 종목들 순환매 트레이드를 제가 중단시켰다가 다시 재개를 하는 모습을 내용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의 빅테크 및 기술주 특히 인공지능 투자 쪽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뭐 전력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원전, SMR 그런 쪽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빅테크 종목들도 될 수가 있겠고 거기에 대한 양자 컴퓨터 이런 종목들까지 미국 종목들이 강한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트레이드를 좀 재개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섹터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조선, 방산, AI, 드론, 우주항공, 재건, 반도체, 일론 머스크 남북 경영까지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거래대금 자체가 안 그래도 약한 부분에서 전체적인 거래 대금은 정치 테마주로 쏠리고 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일단은 뭐 미국 증시가 빅테크 위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월화는 또 휴장이죠. 이제 수요일부터 재개가 됐을 때는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선방산 1번, 2번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3번, 4번, 5번, 6번 종목들은 좀 헤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좀 재개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좀 주요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섹터들을 정리해 놨는데 제가 관련된 국내 종목들이 있어요. 대장주들만 종목을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 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게 된다면 관련주 대장주만 정리해 놓은 목록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좀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가 지금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는 1.5% 정도 내린 모습이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보통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뭐 HBM이라든가 CXL 온디바이스 유리기판 액칭냉각 이런 종목들이 같이 상승이 나오는데 SK 하이닉스만 상승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보합권 수준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삼성은 하락을 하고 SK 하이닉스만 올라간 그런 결과 때문에 나머지 그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수요일 날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미증시 중에서 엔비디아 그다음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강한 반등은 아니겠지만 수요일 날 국내 시장도 반도체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종목들 이제 테슬라가 많이 빠졌었죠. 이제 480달러, 470달러까지 찍고 그다음에 최근에 220달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두 번 정도 이제 쌍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쌍바닥을 다지고 나서 지금 280달러 부근에 있는데 저는 220달러가 깨지면 170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220달러에서 170달러 사이에 매수 구간을 두고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쌍바닥을 다지고 280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 지금 기준에서 1차 매수 정도에서 비중을 낮게 사는 것도 괜찮겠지만 220달러 밑으로는 절대로 사지 않을 거라는 거, 그 부분을 제 스스로 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종목에 대한 차트가 나오는데 원래는 저번 영상, 저저번 영상까지 계속적으로 테슬라 종목 차트를 들고 왔었는데요. 아직까지 280달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220달러가 인근에 도착하게 되면 다시 테슬라에 대한 그 차트 분석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트레이드 빅6 테마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조선, LNG 쪽이죠. 그다음 방산, 양자컴, 로봇, 드론, 우주항공 쪽이 있는데 이제 조선 방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아직까지 굉장히 핫하다. 조선 방산은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서도 빅6 중에서도 또 원투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변곡점이 아니시라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들고 가보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도 방산주를 하나 들고 있는데 중소형주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을 좀 이따가 드리겠지만 파이브프로라는 종목을 들고 있는데 이 파이브프로라는 종목이 방산, 양자컴, 그 다음에 드론, 그 다음에 반도체까지도 전부 포함하고 있는 종합적인 섹터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들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추후에는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고점이 8,700원 가량 부근이거든요. 그걸 뚫고 상승을 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방산 관련주하고 양자컴 로봇 이런 종목들을 섹터별로 다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파이버 프로 하나만 그 종합적인 섹터를 가지고 있는 파이버 프로 하나만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도 국내 시장의 회복 장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3월 초에는 한번 깊게 빠졌어요. 그러다가 코스피는 2,400에서 2,500포인트가 바닥인 게 또 확인이 됐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는 700포인트 정도가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650포인트, 61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700포인트를 회복하고 700포인트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바닥은 충분히 다져졌다. 그런 부분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트럼프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때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언급을 할 때마다 많이 떨어졌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세계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그 관세 전쟁 이런 부분에서 좀 적응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국내 증시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는가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리 부분이 조금 그 좌우가 될 수 있는데요. 매크로 지표는 미국의 매크로 지표는 잘 나오고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미국이 움직여야지 우리나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야 되는데 매크로 지표가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6월 달 정도로 예상이 됐었던 미국의 금리 부분이 다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도 금리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우리나라 증시에 좀 악재가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재로 넘어가 보신다면 한 가지는 방금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한국 경제는 계속적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자, 내수 침체, 그다음에 기업 파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뭐 SK텔레콤의 유심 부분이 또 뭐 해킹당하는 그런 부분도 나왔었고요. 좀 경제 부분도 그렇고 언론 자체에서 좀 안 좋은 뉴스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 테마,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만 계속적으로 뉴스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증시는 지금 잘 버텨주고 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악재이자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호재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국내 증시는 바닥 확인이 됐다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고요. 또 관세 전쟁 내 트럼프 발언이 이제 적응이 되면서 이제 미국 매크로 지표까지도 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미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악재 부분은 아까 전에 그 호재와 악재를 좀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악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세 전쟁 및 트럼프 발언이 호재이자 악재입니다. 또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세계 증시나 국내 증시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적응하고 있어서 호재겠지만 트럼프 발언이 또 강한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악재로 갈 수 있다. 그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악재는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고 연관되는 내용이죠. 국내 증시는 거래 대금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좋은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계신 분들이 한국 증시로 좀 넘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좀 활력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장은 나스닥이 1.5% 정도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물 그다음에 장외 선물 모두 뭐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테크 중심의 전체 흐름 나쁘지는 않았고 뭐 한 8대2 정도로 상승 종목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가 하락을 했던데 아직까지 그 애플이 미국 관세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장 자체를 인도로 옮기겠다 이런 그 하나의 발언을 했었죠. 근데 아직까지 그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서 아마 약간의 실망 매물이 나왔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종목들 중에서는 애플 빼고는 전부 다 상승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테슬라는 280달러 정도 선에서 지금 봉착하고 약간의 강한 상승은 나오지 않고 안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또 280달러가 깨지게 되면은 또 최근 들어서 단기 부분이 이제 220달러가 저점이고 고점이 280달러였거든요. 280달러를 뚫고 상승을 못한다면 다시 또 220달러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까지 아직까지 매수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타 부분으로 넘어가 보신다면 미국 관세 전쟁, 못하네요. 전쟁입니다. 적응이 되고 있고 매크로 지표, 미국의 매크로 지표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빅테크 및 기술주들, 특히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을 재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간 종목들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면은 종목을 늘리는 게 아니라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 중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은 강하게 베팅을 해서 그 다음에 3% 5% 정도 또 단기 수익을 그 금액만큼만 챙기고 다시 또 현금은 보유를 했다가 또 시장이 괜찮은 날에는 또 강하게 베팅을 해서 3% 5% 챙기고 빠지고 이걸 좀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 마이너스율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마이너스율이 많이 낮아지고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는 말은 평단가가 많이 내렸다는 말이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어야 되는데 괜찮은 전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 3월에는 수익을 좀 많이 챙기고 4월에는 조금 그 현금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흐름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4월이 지났고 이제 5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유하고 있었던 현금으로 이제 사고 팔고를 좀 반복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굉장히 안 좋았던 3월 초에 국내 시장, 미국 증시의 장을 저는 어느 정도의 좀 훈방 조치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영상 자체를 제 영상을 자주 보셨던 분들은 좀 대응이 가능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영상 녹화를 많이 진행을 안 한 부분도 있었고 요번에도 한 10일 만에 영상 녹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국내 시장에 거래대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 종목을 보지도 않고 저는 정치 테마주는 인맥주든 정책 테마주든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더 올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만 크게 베팅을 해서 치고 빠지고만 하면서 이제 그 평균 단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부분을 메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못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영상 녹화를 하는데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유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한다면 SG, HVM, 파이버 프로 이 세 종목들을 지금 단기적으로 강한 베팅을 해서 사고 팔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의 내용으로 보신다면 SG는 마이너스 10%대, HVM은 마이너스 30%대, 파이버 프로는 마이너스 5%대 정도가 되는데 일단은 뭐 SG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치고 빠지고를 자주 반복을 하면서 거의 뭐 보합권 수준까지 왔는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수익이 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대라고 적어놨습니다. HV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보유하고 있던 현금, 그러니까 3분할을 다 매수를 해서 한 종목 비중 100%는 다 채우기는 했지만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었던 걸로 치고 빠지고로 좀 반복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으면서 HVM은 한 마이너스 한 15% 16%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파이버 프로는 마이너스 5%대 정도 그 정도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가스공사는 다행히도 보합권 정리로 마무리를 하면서 현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이 지금 세 종목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의지하고 있는 유튜브 한번 좀 추천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유튜브에 야매 주식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제 유튜브가 나오실 거예요. 2만 가입자 좀 되시는 유튜버 분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시황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찾아보고 올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이 야매 주식님은 전체 장후 시황, 장전 시황, 그 다음에 뭐 추천 종목 이런 거를 정리해서 잘 올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황을 참고를 해서 저도 영상 녹화를 진행하는데요.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어차피 구독, 좋아요 같은 경우 돈이 드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시황을 잘 살펴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보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시지는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토, 일, 월화 4일간의 긴 연휴 기간이 주어집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저는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